안녕하세요. 간슬신잡의 찬씨입니다. 오늘은 병원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병원에서는 이맘때쯤이 되면은 보통 간호대 3학년 학생들의 병원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사실 저는 학교 다닐 때 인턴십 프로그램을 해보지 않았고, 제 얘기를 한다면 또 너무 예전의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가장 최근인 작년에 병원 인턴십 프로그램을 했던 학생을 직접 이 자리에 섭외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 후기를 저희한테 자세하게 글로 좀 적어서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연을 읽어주는 것처럼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약간 보이는 라디오 같은 구성을 해봤는데 괜찮은가요? 그럼 지금부터 병원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분께서는 서울에 있는 두 큰 대형 병원에서 인턴십 경험을 하셨었는데, 강남구에 있는 병원에서 한 곳에서 하고 송파구에 있는 병원에서 하셨어요. 앞으로는 편의상 앞에 말한 강남구에 있는 병원은 A병원으로, 그리고 송파구에 있는 병원은 B병원으로 지칭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에요. 어느 병원 어느 부서에서 인턴십을 하셨나요? 저는 A병원 심장내과 중환자실과 B병원 신경외과 일반 병동에서 인턴십을 진행했습니다. 인턴십에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특별히 따로 준비한 부분이 있었나요? A병원의 인턴십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점이 필요합니다. 간호대 특성상 3학년 때 학점이 많이 오르기는 하지만 2학년 때까지 성적이 너무 낮으면 지원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학교마다 아마 실습을 진행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이분이 다니셨던 학교는 3학년 전 1학기, 2학기 전 교육 과정 중에 실습을 진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절대평가인 실습 과목의 비중이 많아지니까 전체적으로 학점이 조금 3학년 때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어서 가면은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인턴십 지원서를 긴장하면서 여러 번 고쳐서 썼던 것 같아요. 인턴십도 학교별로 TO가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설명회를 들으러 온 사람들 위주로 뽑는다는 얘기도 있어서 더욱 긴장했었는데, TO가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저는 설명회도 안 갔지만 인턴십 합격했습니다. 인턴십 지원서는 대충 쓰면 안 돼요. 인턴십 하는 학생들의 지원서가 파트장님에게 보내져서 파트장님이 다 읽고 오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원서에 쓴 내용은 다 숙지하고 나올 수 있는 까다로운 질문들에 답할 말을 생각해 가셔야 해요. 특히 자신이 이 병동을 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선택, 최대한 고려해서 배치해주기 때문에 왜 이 파트를 원하는지 이유 정도는 꼭 답변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하시는 질문으로는 학교 병원도 좋은 병원인데 왜 이 병원으로 오려고 하는가 였어요. 저는 3학년 때 중환자실을 돌아본 경험이 없는데 왜 중환자실 지원했냐는 이야기에 선배들이 해주었던 중환자실의 장점 이야기하고, 제 생각에는 중환자실에 적합한 성격, 꼼꼼하고 하나의 질병을 깊게 파고들어서 이해하고 원인을 파악하기 좋아하고 위기 상황에 빠르게 판단하고 대처하는 것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되었다고 얘기했어요. B병원은 인턴십 지원하기가 A병원보다 까다로워요. 일단 자소서의 길이가 굉장히 길고 요구하는 서류도 더 많은 데다가 시기도 3학년 과제가 많은 시기에 인턴십 지원서를 써야 하다 보니 귀찮아서 인턴십을 넣다가 포기한 친구도 있었어요. B도 설명회를 가야 인턴십에 들어갈 수 있다, TO가 정해져 있다 등등 이야기가 많았는데, 제 경우에는 B병원의 설명회도 가지 않았지만 합격했습니다. B병원은 지원서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쓰게 됩니다. 지원서 쓰실 때 열심히 쓰셔야 돼요. UM님과 면담 시간에 모니터에 띄워놓고 하나하나 질문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A는 인턴십으로 1차 면접을 제외해주는 만큼 말했어. 또한 B는 인턴십으로 1차 면접을 제외해주는 만큼 인턴십이 장기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턴십 동안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UM님과 면담을 진행하게 되는데 30분 동안 심층 면접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생각나는 질문으로는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나이트 해보았는가, 실습을 잘 맞는 것 같은가, 운동은 하는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뭔지, 또 운동을 하지 않으면 간호사는 체력이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대병원이 좋은 병원인데 왜 우리 B병원에 오려고 하는가, 그리고 A병원 인턴십 이후에 갔기 때문에 A 그리고 학교병원과 B병원의 장단점 등등을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을 준비해 가셔야 해요. 인턴십 동기들 얘기 들어보니까 UM님들께 그 질문 리스트가 내려오고 보고서처럼 인턴십 학생들을 평가해서 올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따라다녔던 프리셉터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길 인턴십 열심히 해야 할걸요? 인턴십으로 탈락한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라고 하셨으니 B에서 인턴십 하는 동안은 면접이다 생각하고 모든 행동을 유의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해 주세요. 네, 장기 면접이라고 생각하니까 엄청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아직 실제로 병원에서 간호사로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학생의 신분으로 온 거기 때문에 어떤 내가 뭘 잘해야 한다기보다는 열심히 하려는 태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병원 모두 인턴십 탈락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제 주변에는 인턴십 지원한 사람들은 다 통과하였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결핵검사를 위한 흉부 엑스레이를 2달 이내의 것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저는 하루 차이 나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하루 정도는 봐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인턴십 합격하면 가져가야 할 서류들이 많으니까 홈페이지도 보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네, 세 번째 질문이에요. 인턴십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배웠나요? 먼저 A병원은 아마 우리 대학 학생들이 인턴십 때 중환자실을 가게 된다면 첫 중환자실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4학년을 맞춰가는 저는 중환자실 세팅이 익숙하지만 그 당시에는 중환자실 기계들이 모두 생소하고 그렇게 중환 환자를 처음 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질문해야 안 멍청해 보일까 하는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중환자 세팅은 지금 제가 봐도 모르는 것 투성이고 각 병동마다 쓰는 기계들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 보는 기계들은 적당히 눈치껏 질문하시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그 중환자실에서 특별히 쓰는 기구를 알아가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어 CCU 같은 경우는 에크모라는 기계를 가장 많이 쓰는 중환자실이에요. 다른 중환자실에서는 1년에 몇 번도 쓰지 않아요. 그래서 프리셉터님께 물어보면 잘 설명해 주세요. 반면에 벤틸레이터, CRRT 같은 경우는 CCU에서도 많이 쓰지만 모든 그 중환자실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벤틸레이터나 CRRT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배들 실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3학년 때는 거의 대부분의 실습지가 조교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실습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실습은 조교 선생님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턴십에서 이렇게 프리셉터 선생님과 1대1로 매칭되는 상황이 익숙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좀 어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질문 많이 준비해 가세요. A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질문한다고 무시하는 사람은 프리셉트로 지정을 안 해줍니다. 실습과 인턴의 다른 점이라면 꼭 학구적인 질문뿐만 아니라 그 병동에 대한 것, 병동 분위기, 휴가 일수 등 내 미래의 직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저는 인턴십 하면서 술기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고 이 약물을 왜 쓰는지 등 많이 알려주셨어요. 시켜주시면 적극적으로 다 해보시고 약물 공부랑 질환 공부 또 그 병동의 약어는 병동끼리만 쓰는 경우가 많아서 잘 못 알아듣겠지만 풀텀은 최소한 들어본 적은 있어야 하니까 시간 되시면 공부해 가세요. B인턴십은 술기를 해보거나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B병원은 실습을 3일 그리고 4일째 오전까지 진행합니다. B병원은 일반 병동도 중증도가 꽤 높기도 하고 지식적인 측면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제가 갔던 그 신경외과 병동을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가는 병동과 관련된 물품, 벤틸레이터, 신경계 사정, DCS 사정, 뇌신경, 뇌손상 시 자세, 혈액투석, 복막투석, CRRT, 수술 전후 간호 등은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리셉터 선생님은 케바케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무뚝뚝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런 프리셉터님을 대하는 꿀팁을 조금 드리자면은
좀 똑똑해 보이는 질문을 많이 준비해가시고 틈날 때마다 환자분들 검사실 가는 거 따라오겠다고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따라가세요.